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제2회 위민인 사이버 행사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특별히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사이버 보안이 전망이 있긴 한데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이버 보안 전공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위민인 사이버 시큐리티 행사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해 일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또 보안 분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20대 화이트해커부터 국내외 굴지의 기업은 물론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이 정보 보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행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강정민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제2회 위민인 사이버 행사에 참여해 주신 차세대 사이버 보안 리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위민인 사이버 행사에 오신 분들은 아주 성견지명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이버 보안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더욱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문제가 TV, 신문 지상을 연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이버 보안이 더 커질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견지명을 가지고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분들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역시 여러 세미나를 참석해야 했지만 실제로 발표자가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참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민인 사이버 행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만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려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위민인 사이버 행사에서 이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커질 보안 시장에 대해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을 단숨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참석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견지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2시간은 현재에 있지만 미래를 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위셋의 안혜연 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입니다. 오늘 제2회 위민인 사이버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행사를 위해 많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많이 지원을 해주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함께 차세대 여성 보안 리더 양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더 많은 여성들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진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위민인 사이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위민인 사이버 행사에서는 화이트해커, 유통, 이커머스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 보안 리더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그분들의 커리어 관리를 공유함으로써 차세대 여성 리더의 경력 성장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중요도가 날로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신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경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중요한 한 분야가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이에 위셋은 초중고생 및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사이버 보안 분야로 경력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도움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한 분 한 분을 응원합니다. 디지털 비대면 시대 차세대 사이버 보안 리더의 꿈을 담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제인정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제인정님은 청소년 시절에 미국에 건너가서 인종적, 성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미국 본사에서 글로벌 여성 리더로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제인정님이 말하는 사이버 보안 업계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My name is Jane Chung.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at Women in Cyber event today. 저는 지금은 사이버 시큐리티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분야에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이버 시큐리티 컴퍼니 일하기까지의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아빠는 엔지니어였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딸인 제가 엔지니어 또는 변호사 또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0대 시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요.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하고 또 미국 컬처에 익숙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요, 동양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물론 한국에서 베이스 에듀케이션 덕분에 저는 항상 학교 성적은 좋았는데요. 이렇게 친구도 만들기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difficulties도 있었는데 저는 수학과 과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대부분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도 잘하고 그런 학생들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널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널드였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참 힘든 일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그때는 제가 티네이저였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도 많이 싸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이 참 많이 도움을 줬고 이것이 시작점인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이 내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 것 같아요. 아빠는 제가 공대에서 가라고 강력히 권유하셨고요. 저도 그때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 처음 freshman welcome 세션이 있었는데요. 그때 프로페서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학생들 왼쪽, 오른쪽, 앞, 뒤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중 단 한 명만 공대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헝거게임 보셨습니까? 거기서는 다 죽고 한 사람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공대에서 그 A를 받는 거 그게 유럴리스틱한 그 골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책도 많이 읽고 메모라이제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 랩도 많이 하고 되게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훈련, 엔지니어링 커리큘럼 훈련은 오랜 시간 동안에 저의 성공을 뒷받침을 해줬으면서요.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매우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저는 ASIC Technical Sales 잡을 구했어요. 휼릿 패카드에서. 그리고 이제는 Cyber Security Company 잡을 변경했지만 제가 배운 Curriculum, Knowledge, Basic Training from Engineering School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으로 돌아보면은 저는 4년 동안 넘버1 사이버 시큐리티 컴퍼니에서 일해왔으며 이런 성공적인 익스피리언스를 유지하려면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테크놀로지가 계속 바뀌어요. 올드 테크놀로지가 옛날에서 어떻게 사이버 시큐리티 그 솔루션을 빌드한 거랑 지금은 이제는 뭐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런 플랫폼을 유정해 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 테크놀로지를 디벨롭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테크놀로지는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여성 넘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엔지니어 스쿨에서 졸업하고 이렇게 여성들이 별로 없는데요. 또 여기 와서 또 일하는데 여성 리더십도 별로 없어요. 이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생각하고 또 계속 남성들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디벨롭을 하면은 그런 집단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별로 여성들도 없고 여성 그 리더십도 부족한데 거기에 또 여성들이 또 결혼하고 남편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애들까지 있으면은 같이 일하고 또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결혼하고 또 애까지 있으면은 다시 회사로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컴퍼니에서 아니면 뭐 가버먼트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뭐 플렉시블한 타임을 이용해서 워크를 뭐 파트타임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을 이렇게 잡에서 이렇게 킵할 수 있는 게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있으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연락해 주세요.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도 모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컴퍼니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environment이 flexible 안 하면은 이 여성들은 다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를 많이 빌드했는데도 다 기밥하는 게 정말 슬픈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아이디어를 쉐어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ore women in cybersecurity could work in the companies or in government. So 아이디어 가지고 있으면은 저랑 쉐어하고 연락해 주세요. Once again, I am Jane Chung and look forward to join the cybersecurity event next year again.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우리나라는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수학영재, 과학영재라는 소리 듣는데 미국은 널드라고 비아냥거리는군요. 수학과학은 물론 스포츠, 예술 활동까지 완벽해 하는 외국 학생들의 삶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더 고달플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숙명여자대학교 임유진 교수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임유진 교수입니다. AI 없는 정보기술은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오늘날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많은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의 정교성도 높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캡제미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약 21%는 사이버 보안 침해를 경험하였고 그 중에서 약 20%는 사이버 침해로 인해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면서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고 공격을 막기 위해 AI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 중 약 절반 정도는 사이버 보안에서 AI 예산을 평균적으로 약 29% 증액하고 기업 중 약 4분의 1은 40% 이상 증액할 계획안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AI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예측하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AI와 사이버 공격의 접목은 공격 자동화에 따라 어떠한 전문적 지식이나 도움이 없이도 사이버 공격을 고속화하거나
그 공격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AI는 사이버 공격의 예측, 탐지, 대응의 모든 보안 단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행동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행동을 식별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구별하여 사이버 공격을 탐지, 차단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실시간 신속하게 탐지할 수도 있고요. 또한 기존에 식별된 악성 코드 특징을 학습한 후에 잠재적인 악성 코드를 예측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 악성 URL, 악성 문서 등의 분류는 잠재력이 가장 큰 AI 보안 영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리스크 스코어링 등에도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서의 AI 가치는 2027년까지 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년 사이버 보안 관련 특허 출원만 보더라도 전체 보안 관련 특허 출원에서 AI와 머신러닝이 그중에 약 49%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AI 보안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시만텍, 메가피, IBM,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등의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AI 기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랩이나 이스트 시큐리티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보안에서 AI 활용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기업은 AI 보안 솔루션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들이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AI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그 논리를 개선할 수 있는 우수한 AI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전문가 협회인 ISACA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응답 비율이 약 62%, 사이버 보안 일자리가 결원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 57%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원 상태인 사이버 보안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찾는 데에도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조지타운 대학교 안보유망기술센터는 AI 및 사이버 보안 인재 수요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 일자리는 약 65만 개, AI 관련 일자리는 약 31만 개이며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AI 사이버 보안 인재 수요 기업들로는 IBM, 아마존, 웰스파고,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GE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약 280만 명 정도인데 여기에 400만 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은 현재에 비해 약 145% 정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 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에서 신경망 기술이나 컴퓨터 비전, 로봇 등 AI 관련 다양한 기술들의 활용을 위해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작년에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ICT 융합에 따른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 인력 3만 명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보안 인력 및 산업 보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인 K-실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의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 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주도할 인재가 되고 싶다면, 또한 오늘 이후로 사이버 보안에 흥미를 느낀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미래 인재로서의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를 이용한 보안 기술의 전망과 활용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세션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숙명여대 임유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세션은 브레이크아웃 세션입니다. 이번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총 4개의 각기 다른 주제로 나눠져 있으므로 원하시는 소회실을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이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파크 윤혜정 이사와 노스페이스 최윤정 이사가 함께 진행하는 언니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보안 취업 그까이 거라는 소회의실에서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다년간 경험을 토대로 취업을 고민하는 많은 새내기 후배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키트리 BOB 지한별 멘토의 20대 여성 화이트해커라는 이름의 경력 기술서라는 소회의실에서는 화이트해커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화이트해커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위셋 최문용 팀장의 비전공자도 괜찮아 Get Ready, Jump 라는 소회의실에서는 보안 분야에서 전공에 상관없이 전공의 경계를 뛰어넘어 각자의 숨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강사부터 컨설턴트까지 위셋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임수진 전무의 센 언니와 함께하는 보안 원정대 소회의실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미리 포기하려는 후배들에게 사이버 보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와 회사에서 기대하는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국내의 사이버 보안 회사만 수십 년 다닌 선배 언니의 따뜻한 가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진행되는 소회의실 하나하나 너무 의미 있고 소중한 세션들입니다. 여러분들 소회의실 찾아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줌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소회의실이라는 버튼을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소회의실, 들어가실 수 있는 4개의 소회의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소회의실들 중에 오늘 가장 관심 있는 소회의실 하나를 골라 들어가시고 추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유튜브 또는 위셋 웹페이지에 오늘 브레이크아웃 세션들이 다 올라갈 예정이므로 오늘 못 들은 세션들은 따로 챙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간 세션에서 다른 세션으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신 형태로 다시 다른 세션으로 이동도 자유롭습니다만 세션 시간이 30분으로 아주 순식간에 지나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소회 시간의 이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소회의실에서 나온 좋은 질문을 해주신 좋은 질문자를 선정해서 치킨 세트 기프트콘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임수진 전무입니다. 네, 오늘 제 세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150명이 넘게 이렇게 참석해 주셨어요. 저 진짜 감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목은 보시다시피 센 언니와 함께하는 보안 원정대입니다. 제가 보안회사에서 20년이 넘게 일하다 보니까 별명이 센 언니. 강하게 보이나 봐요. 저 진짜 재미있는데 센 언니, 센 누나라고 불리고 있고요. 다음 장에서 제 명함 보여드릴 텐데 제 영어 이름이 셰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단어로 해서 센 언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보안회사의 내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내부에서 보안 조직이 뭐가 있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부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왼쪽 제 지금 현재 명함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장에서 제가 당부드릴 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당부드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냐? 즉 여러분들의 명함에 어떤 단어가 써있기를 원하십니까? 취업해서 이 말이죠. 저도 있었어요. 어떤 회사 뭐 CI가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직함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지금의 회사, 지금의 직함, 뭐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았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가져보라는 의미에서 명함을 한번 넣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 영어 이름이 셰넌이에요. 우리 영어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죠. 뭐 수진이니까 S자 들어가는 수지, 수, 뭐 이렇게 셰넌 이렇게 하고 제 셰넌에 요즘 다른 분들이 셀 언니, 셰넌 언니 막 이렇게 농담처럼도 얘기하고요. 오른쪽은 제 링크드인에 있는 제 경력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1999년부터 보안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시큐소프트라는 회사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방화벽, 파이어월 만드는 벤처에서 제가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일을 시작했어요. 보시면 시큐소프트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화벽을 만드는 회사였고 제가 처음 시작해서 어렸을 때 보시면 5월달까지 일하고 좀 쉬었다가 11월달 요즘 이때는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안내부로 가면서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쉬었죠. 이렇게 경력 관리를 쉬지 않고 조금 바로바로 회사를 옮겼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요즘 뭐 워라밸도 있으니까 많이 쉬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 제가 조금 특별한 경험은 뭐냐면 다른 분들하고 저는 국내 회사 그다음에 글로벌 회사를 좀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보안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국내 회사를 쭉 다니거나 글로벌 회사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럭키하게 국내 회사, 글로벌 회사를 다 다니면서 보안에 대한 경험. 왜냐하면은 국내 보안 회사는 또 국내에서의 경험할 것이 좀 특별하게 있고요. 글로벌 회사에 또 다른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게 제가 좀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는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국내 회사에 제가 다녔던 회사의 조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조직도는 사실은 조직도는 뭐 그 회사의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게 뭐 쉽지 않은 거였는데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뭐 이거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받았어요. 대표이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받았는데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가지고 온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학교에서 전공을 하시든 전공을 하지 않는 분들도 보면 보안회사 하면 제품을 만들거나 해서 뭐 R&D 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 딱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내가 IT에 관심은 많은데 IT 회사에 나는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IT에 관심이 있으면 IT를 서포트하는 그런 부서도 많고요. 거기에서 IT를 그 주변에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잡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 그림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뭐 보안회사 하면 개발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 걸 다 R&D 연구소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보면은 개발 R&D 총괄 쪽이 있고 뭐 1센터, 2센터, 3센터 다 거기 회사에 주요한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 왼쪽 사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회사에서는 영업부서입니다. 저희는요 회사에서 가장 꽃은 영업부서예요. 우리 제품을 가장 잘 팔아다가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려서 모든 회사 직원을 벌어먹이는 부서죠. 여기에 만약 제가 이제 면접관이에요. 근데
전공을 한 친구야. 전공을 한 친구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신입사원이 영업을 하러 왔다. 그러면 전 솔직히 이 직원 바로 뽑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제품을 잘 모르죠, 솔직히. 근데 기술을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IT에 대한 기본 지식, 펀더멘탈을 가지고 온 그 애티튜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거를 영업을 해보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교육시킵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제품을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기본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아요? R&D에 가서는 당신은 C 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이거 개발해봤어요? 저렇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데 영업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스펙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셨어요? 저희는 굉장히 여러분을 똑같은 스펙인데 다르게 본다는 거죠. 이런 걸 분석하고 와보시라는 거예요. 회사를 분석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회사의 한번 조직도도 한번 봐볼까요? 요 조직도는 좀 오래된 조직도인데요. 여기도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하나의 조직도입니다. 저쪽 판교에 있는 회사예요. 아까 내가 다녔던 회사가 어디라 그랬죠? 한국 회사. 빙고. 네, 그쪽 판교에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렇게 연구소가 있죠. 네. SK인포색은 개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자체 개발 제품 없기 때문에 연구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연구소가 개발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사업 부분이 있어요. 사업 부분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사업 부분은 뭐를 담당하는 부서?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라 그랬죠.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영업에도 보면은 제품에 대한 서비스 기획도 하고 세일즈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모두가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은 이런 보안회사들은 IT에 대한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 그 신입사원들한테 처음서부터 교육을 시켜가면서 자기 회사의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임유진 교수님 숙명여대 아까 그 기조연설을 해주셨죠. 아주 사전 미팅 때 너무 제가 그 아름다운 말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랬었어요. 학교에서 좀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좀 시켜서 보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학교는 기본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되새겨서 보니까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요, 저희가. 1년의 과정의 교육을 신입사원들한테 월급을 주면서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조금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신입사원들이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애티튜드가 좋고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그 회사에 맞는 이렇게 파란색이 잘 될 수 있는 학생이라 직원이다. 그다음에 빨간색이 잘 될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인성을 보여주면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부서에 잘 맞게, 연구소에 잘 맞게 교육을 시켜줘요. 3개월, 6개월, 1년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잘 맞게 그 직군을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연구소에는 품질 보증, 내가 잘 만들어진 제품을 잘 만들어졌나
회사의 그 기능에 맞게 잘 됐나 이거를 잘 테스트할 수 있는 꾸준한 내가 인성을 갖고 있나, 그다음에 잘 개발할 수 있나, 아니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나, 세일즈를 마케팅을 잘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영업을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근데 내가 또 컴퓨터 전공을 했는데 나는 글을 너무 잘 써. 그러면 나는 홍보팀에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사를 잘 써서 우리 회사가 잘 만든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를 잘 분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발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회사에서 제품이 하나 나올 때까지의 이게 지금 플로우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품이 딱 나옵니다. 아까 조직도가 있었죠? 제품이 R&D 센터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R&D 센터, 기술본부, 관제팀, 영업본부, 채널팀, 온라인팀, 마케팅팀, 홍보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나올 때까지 모든 팀이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조직도에 있는 하나 회사의 개발 제품이 나오면, 방화벽이 나오면 개발팀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팀이 다 연결이 되어서 사전회의, 사후회의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1년, 6개월이나 18개월이나 6개월이 10개월이나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품의 개발에 대한 나는 하나하나의 분석을 잘해, 아니면 나는 숫자에 능해, 개발을 잘해, 아니면 동향 분석을 잘해,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능력을 잘 파악을 하면 어느 분서에 마케팅 기획을 잘할 수 있어, 아니면 기술본부, 엔지니어를 잘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채널 사업에 갈 수 있어. 이런 캐릭터들을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되게 빨리빨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가 잘 움직이질 않아서요.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쓸 때 보면은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 회사가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회사가 모집 공고를 낼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짧게 써 있죠. 그쵸? 엄청 짧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보고 나는 관제팀에다 낼 거야, 솔루션 개발팀에다 낼 거야 하고 뭘 해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내죠. 여러분이 그동안 써놨던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냅니다. 근데 회사가 원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자, 글로벌 회사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회사에서는 JD라고 합니다.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글로벌 회사에서는 한 줄 한 줄 이런 것들을 되게 원해요. 당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한 줄 한 줄 원해요.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하나 글짓기 스토리를 만들어 써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서는 한국 회사에서 가도 전문학사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로드맵 관리나 메이저 마이너 업그레이드나 버그 패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관제 24시간 7일 동안 보안관제 이벤트를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뭐가 어쩌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한 줄 한 줄 쓰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쓰려면 누구한테 뭘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럼 오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외국 회사의 모집 요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그들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뭘 원하는지를 딱 거기에다가 job description이라고 해서 넣어놨구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냐 하면요. 링크드인에 들어가 보면 만약 거기에 보안관제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럼
그럼 거기에 원하는 글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쓸 때 거기에 샘플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링을 찾아서 거기에 자기소개서 샘플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임수진 전무라는 오늘 만난 이 센 언니는 맨날 면접을 보는 면접관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을 항상 제가 만나면 똑같은 검정 정장, 짧은 치마, 검정 구두, 하얀색 셔츠, 머리를 이렇게 묶고 똑같은 우리 여학생들이 와서 면접을 봐요. 그 똑같은 비슷한 자기소개서 포맷. 그럼 저희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별력을 저희한테 줘야 되냐. 이런 아주 자세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저희들한테 전해줘야 되거든요. 앞에 제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조직도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제가 그 A 대학의 그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 코딩을 되게 잘해요. 하지만 글도 잘 써서 귀사의 조직도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 이 업무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제출해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 매력에 눈이 그냥 너무 커지고, 이 사람이 거기 하이라이트 뭐 그냥 볼드체를 쓰지 않았어도, 빨간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도 굉장히 눈에 띄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절대 구글링 하지 마세요.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면접관인 임수진 전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팔로알토에서. 들어가고 싶은 거를 생각해요. 근데 모르겠어. 오늘 30분 이렇게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들어와서 돼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두 번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조직도도 분석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한 거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앞에 4-5장은.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겠어 하면은 멘토를 제발 찾아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안랩을 가고 싶어, SK인포스를 가고 싶어, 그럼 정보를 찾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세요? 제가 100% 아는데요. 인포스에 간 선배예요. 연락이 닿는 선배. 안랩에 간 선배. 그 선배가 누구냐면 대리님, 3년 선배, 언니, 사원 2년 차. 우리가 볼 땐 똑같아, 여러분하고. 애기예요. 그분들도 허덕여. 그분들도 애기, 아무도 몰라. 예, 그렇거든요. 누구가 멘토냐면 교수님 쓰세요. 교수님들은요, 여러분들을 우리랑 연결시켜 주려고 우리랑 되게 자주 만나세요.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 임수진 전무님한테 특강 좀 학교로 나오게 해서 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교수님이 저한테 임 전무님 특강 좀 해줘. 그럼 우리 신나서 가요. 회사 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학교 요즘 못 가지만 신나서 가서 강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수님의 멘토, 아주 윗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게 좋아요. 되게 잘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 여러분들 그냥 물론 대리 선배, 그냥 뭐 3년차 선배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회사에 적응하느라고 바빠요. 회사에 큰 물을 아직 못 봤다. 그리고 우리 때보다 여러분들 뭐 글로벌 시대 뭐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우리보다 글로벌해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우리들보다 스펙들 많이 쌓고 있는데요.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한국 회사, 글로벌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 비해서 옛날 라떼 시절에 좋은 글로벌 감각을 만들어주신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한데, 여러분은 저보다 몇 배 더 많이 글로벌 감각을 많이 자연스럽고 기본적으로 많이 깔아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쉐어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잠깐만. 회사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직무 설명표가 있어요. 직무 설명표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거 회사 기밀인데 보이죠? 보이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제품 기획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품 기획 보이시죠? 네. 제품 기획에 보면 G1이 그룹 1이에요. 그룹 1이 여러분들 신입사원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기획에 있는 직원들을 뽑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획부서였으니까. 제품 기획은 개발할 제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전략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이 있어야 제품을 기획하죠. 그 다음에 개발 쪽에 제품 기획을 하려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 저처럼 말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분석도 있어야 돼.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기획을 하면 잘 팔릴 제품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돈이 될 건가? 그래서 손익 마인드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들한테는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업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시간을 들여서 계속 탐색하고 공유한다. 별거 없죠? 안심한다면 채팅창에 안심입니다 한 번씩 써주세요.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원하는 건 정말 기본이에요. 안심합니까? 그 다음에 의사소통 한번 보세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의견 교환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정리하면 돼.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 누가 못해? 의사소통에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감정이 상하면 안 돼. 의사소통 전후에 내용을 정리하거나 기록을 남긴다. 이런 거 누가 못해. 그죠? 이거 누가 강점인지 아세요? 우리 여자들이 강점입니다. 정리 너무 잘해요. 객관적으로 감정을 빼고. 남자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회의록을 적어요. 그래서 저도 공대를 나왔지만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 베이스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기획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여성 리더들이 기획에 굉장히 잘 맞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고요. 또 해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봅시다. 해외 사업은 당연히 그냥 기본만 볼까요? 사업이니까 영업이었죠. 고객 중심적 사고가 있어야 되네. 보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한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팀 구성원과 공유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리 과장 됐을 때 뭘 볼까? 고객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부가가치는 이게 손익이에요. 창출하는 방해가 되는 장애를 알아내는 거지. 당연히 이건 대리과장 정도 되면 알아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G3는 부장급이야. 부장급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정보의 검토를 하고 니즈를 밝혀내고 우선순위 정도는 정하고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부장 이상이면 뭐예요? 매니저고 밑에 부서원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의 사람들을 우리는 뽑아요. 회사 내부는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상황은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잘 듣는 게 필요해요. 3분 남았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요게 필요하면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나중에 우리 여기 팔로알토 그다음에 위셋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을 하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채팅창에 얘기해 주세요. 의미 있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저 30분이 너무 짧아, 이거는. 30분이 너무 짧아요. 이 직무 설명을 내가 정말 하루 종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되게 많아요. 네. 이거 오프라인으로 내가 진짜 어디 강의실이나 코엑스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질문 있으면, 자, 회사에서는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등록금을 내고 배우죠?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월급을 줘요.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아까는 사원일 때는 대리처럼 일하세요. 대리 때는 과장처럼 일하세요. 과장 때는 부장처럼 일하세요. 빨리 진급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본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궁금하다고요? 기본을 가지고 투자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정성이에요. 그 다음에 곧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없어질 텐데 학교 다닐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스펙이 있나요? 그거는 학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건 학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볼 수 있어요. 다른 부서의 일까지 멀티로 잘할 수 있는 사람분들은 자기가 일단은 속한 부서의 일을 잘하면 위에 있는 일단은 밑에 주니어일 때는 속한 부서의 일을 잘하면요. 매니저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부서에 함께까지 협업을 해주십니다. 김진영님 전화번호 뒷번호 주세요. 아이 키우고 재취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윗셋에 연락하세요. 김진영은 3429, 그다음에 박유미님도 전화번호 주세요. 뒷자리. 네, 9352 김진영님 3429. 네, 감사합니다. 소회의실 공간이 너무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저도 선배님들 이야기 듣고자 그 교실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취업 특강 시간입니다. 이분은 IT 보안 분야에서 임원급 인사는 이분의 손을 안 거쳐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브리스켓 영 어소시에이츠 임희정 전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헤드헌팅사 브리스켓 영에서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헤드헌터 임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저는 총경력 25년 차의 경력자이고요. 초기 5, 6년 정도는 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좀 잘하는지 또 하고 싶어 하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 보면서 다양한 업무들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이 헤드헌팅을 만나면서 한 지금 20년 정도를 계속 이 헤드헌트로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과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구멍급 포지션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분야에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둔 분들이시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간 20여 년간 일을 하면서 만나본 성공한 커리어를 가져온 분들의 성공 커리어 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좀 필요한 뭐 한 2가지 정도의 성공 커리어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취업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직장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취업에 성공을 했을 때 초기 경력 5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데 발판이 되어줄 5년을 잘 보낼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취업 전략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생각하면 아마 뭔가 그 결의를 다지면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리라.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의 어떤 포지션으로 입사를 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요즘에 취업의 문턱이 워낙 높고 어려운 일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회사의 네임밸류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일 중심적으로 좀 답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그 성공한 분들의 커리어를 보면은요, 생각보다 첫 직장이 그렇게 좋은 회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스펙도 소위 말하는 뭐 학교라든가 스펙이 그렇게 좋은 분들도 또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 계시거나 CIO나 높은 자리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잘 그 커리어를 완성해 가고 있는 분들은 그 이유가 초기 경력에서부터 굉장히 자기의 전문성을 다질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성과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 임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직장을 생각할 때 부모님 생각도 나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좀 시선이 신경이 쓰여서 아무래도 대기업을 좀 생각하거나 누구나 알만한 기업으로 가시는 거를 자꾸 염두에 두시려고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미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취준생으로 1년, 2년 스펙을 쌓고 그런 그 좋은 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뭐 도전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1년, 2년 그런 시간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중심으로 조금 뭐 회사의 규모라든가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낮다 하더라도 그 일을 먼저 시작해서 현업에서 내 경력을 쌓는 그 1년, 2년, 3년의 시간이 아마 취준생으로 보내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훨씬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어쩌면은 이 1, 2, 3년의 시간들이 처음에 한 번에 가고 싶어 했던 그 네임밸류 높은 회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내 커리어의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요, 어떤 그 높은 학위,
그리고 뭐 아주 뛰어난 그 백그라운드보다는 사실 실무 경험이 탄탄하게 있는 경력자들을 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경력자 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은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기업에서건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경력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력도 있는데 학위가 뒤따르면은 그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고 학위만 있으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그리고 주변의 기대치를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내 경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먼저 좀 시작해 보기를, 조금 가볍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내가 배워가는 것들, 그 시장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나의 커리어 자산이 되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그 회사들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조금 막막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보안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보안 산업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안 전문 기업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해외에도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보안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일반 현업의 보안 담당자도 좋지만 보안 기업에서 먼저 커리어를 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의 기업이라고 하면 보안 전문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요. 우선 회사들이라는 게 그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면 상장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보안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해외 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런 그 미국 시장에 주식 상장된 회사들을 좀 찾아보고 뭐 싱가포르, 홍콩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런 상장된 기업들의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회사들 중에서 1군, 2군, 3군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의 그 군을 정해서요. 제일 가고 싶은 회사 1군,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하는 회사 2군, 그리고 3군 정도를 정해서 1군은 정말 데일리로 매일 들어가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2군 그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보안 관련 포지션이 오픈이 되면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귀담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성공한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좋은 기업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외국계 그 IT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시스코 같은 이런 기업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을 했던 헤드헌팅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회사에 일을 할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저는 또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한 직급 더 높게, 그리고 연봉도 조금 더 높게 제안을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들의 이력서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생각보다 처음 그 직장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제가 잘 모르는 뭐 작은 그런 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회사에 계실 때 연봉이 뭐 한 3,500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이 외국계 회사에 뭐 과장직급, 뭐 차장직급으로 가면서 어떤 분들은 연봉이 막 1억이 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은 이런 회사에 들어오시게 되었을까 하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글로벌 기업에 들어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회사, 본인들이 일했던 그 회사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요. 그 작은 기업들이 사실은 시스코의 파트너였고 또 IBM의 파트너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에서 그 파트너사로서 열심히 일을 그 담당 업무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너 참 내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일을 참 열심히 잘하더라.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줘서 인터뷰를 보고 패스를 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초기 경력은 뭐 일도 많고 연봉도 좀 낮았고 힘들었겠지만 금방 그들의 커리어가 디벨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알게 됐죠. 이 두 번째 팁. 우리가 뭐 앞서 말한 상장한 기업들의 그런 그 전문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들의 파트너사를 공략해 보라는 겁니다. 그 파트너사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한다라는 평판이 쌓이고 또 영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더 잘 쌓아서 준비를 해 나가면 충분히 그 다음 회사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에 갈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초기 5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뭐 보안 컨설턴트다 했을 경우에 그 일이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었고 내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일이었고 잘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막상 내가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나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 라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시작을 했더니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고 일을 많이 해도 막 지치지 않고 욕이 더 점점 생기고 그런 일도 생기고요. 그렇게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좀 많이 부딪혀서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일을 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업무라던가 또 연관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일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교류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지 알아보게 되면은 이 전체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구성원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성장시켜 나가는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저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들 다 어울러서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좀 나에게 보람이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성과라든가 뭔가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그 일에 매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시키는 일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 회사에 그 일을 하는 대표자가 되고 또 마켓에서 경쟁사라던가 유사 기업들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기업에 내가 갈 수 있는 후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내가 내 주도로 얼마든지 회사를 선택해서 옮겨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연봉 대구를 하면서 커리어를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잘 시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고 또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서 좀 장기적으로 일하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정 전문인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번 세션이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패널 세션입니다. 패널 토론 시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나와 계셔서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다시 한번 좀 음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시거나 별 문제 없으시면 잘 들린다라고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문제가 있으시면 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잘 들리고 계십니까? 여기는 Women in Cyber입니다. 네, 잘 들린다고 하시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학교, 정부 기관을 두루두루 거쳐 지금은 IT 보안 업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누구든지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위셋의 안혜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해킹 사고가 나면 무조건 여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로 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센터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김정희 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에서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보안이 아니라 AI가 전공이신데 사이버 보안 행사에서 어쩜 그렇게 AI와 보안을 잘 엮어내셨는지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숙명여대의 임유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터파크의 발전을 함께 해오신 인터파크의 수호신 최고 보안 책임자 윤혜정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고 계시나요? 네. 다 나가신 건 아니시겠죠? 네. 여기서도 여기 굉장한 분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이 패널 분들께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널 채팅창에서 남겨주시면 좋은 질문자 분들께 또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안혜연 소장님, 사이버 보안 업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온라인 상으로 만나 뵙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이제 제가 보니까 이미 어떤 보안 업계에서의 업무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신데 저는 잠깐이지만 조금 더 원론적인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거를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느끼실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물론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오긴 했지만 지금같이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2년,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 중요도도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여성의 역할이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 그 주제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부작용이라는 이슈가 될 만큼 실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여기서
이제 꼭 집어서 또 과학하고 여성을 묶어서 생각하면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의 중요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산업, 일자리, 뭐 문화 이런 데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이 과학기술에 기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력이 부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신기술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 공감대를 좀 가지고 싶었고요.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이 조금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멋진 성과를 내므로써 국가 경쟁력에 기여를 하는과 동시에 또 여성의 역할이나 위치 같은 것도 훨씬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노력하는 걸로 사실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고 계실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2년에 이미 여성과기인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서포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까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셋이라는 기관이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법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에 적극 참여도 하셔서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소개 영상도 보셨겠지만 W브릿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다 더 쉽게 혜택을 받으실, 보다 더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데피니션이 뭐냐,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했다라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던가 일을 실제 하고 계시다던가 준비한다던가 하는 분들이 모두 대상이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보면 비전공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의 세상, 이미 지금의 세상은 옛날처럼 내가 대학에서 뭘 전공했으니까 그 분야로 30년, 40년을 한다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고 교육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는 데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과연 어떤 분야가 그러면 내가 더 흥미를 보여야 될 분야일까라는 거는 오늘 물론 정보보안 분야에 오셨는데, 사실은 요새 뭐 AI 얘기도 하고 빅데이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정보보안은 뭐 꼭 제가 20여 년 이상을 정보보안 분야에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과학기술 베이스로 생활이나 직장인, 직업이나 모든 일들이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정보보안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일이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일이 될 거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정보보안이라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필드에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오늘도 이제 많은 그 경험을 가지신 선배님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그런 많은 정보를 근거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근데 쉽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시도하다 마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분야를 정하시면 한두 번의 실패, 어려움을 겪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그 분야에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그다지 지금 전공과 연관되지 않아도 열심히 그 자리에서 노력하고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비전공자라도 얼마든지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을 때 이 세미나에 들어오시는, 신청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쭤봤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동기가 지금 마찬가지로 또 나온 얘기입니다. 보안 분야와 관련돼서 비전공자들도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하는 응답들이 그 지원 동기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윤혜정 이사님, 지금 인터파크에서 최고 보안 책임자로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비전공자가 많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현업에 적응해서 잘 일들 하고 계신가요? 네. 실제로 저희 조직에서 전체 구성을 봤을 때 비전공자 비중이 전공자와 비전공자 비중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중에서 기술적인 보안 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꽤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전공자라고 해서 일단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제가 채용을 할 때 일단 이력서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은 전공을 이 친구가 했냐 안 했냐 보다는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보안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초적인 어떤 보안 지식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냐 이런 측면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그 관련된 그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또는 키사나 그 전문 기관의 그 교육 코스를 좀 이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기에서 이 사이버 보안 쪽을 지원하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들의 진정성이 좀 마음에 와닿을 때 아무래도 좀 쉽게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새내기들은 이제 파이팅 넘치는 그런 열정,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이력서에 표현을 할 때 너무 검색해서 일률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기보다는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왜 본인이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들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한번 간단하게나마 댓글창에 좀 글을 남겨봐 주시겠어요? 네, 듣고 있음, 저 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역시나 취업 지원 동기 혹은 이번 세션을 듣는 신청 동기 중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여 작년 8월부터 인공지능 관련 직업 훈련을 받으며 프로그래밍에 입문하였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정보 보안 쪽의 인공지능 도입에도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본 교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전망과 기술 동향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임유진 교수님, AI를 전공하셨는데 정말로 AI, 빅데이터, 이런 보안과의 융합, 이런 것들이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요새 AI, 빅데이터, 보안, IoT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실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죠.
이제 그 업계에서 인력 수요도 많고 그래서 그 업계에 뛰어들고자 하는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뭐 전문가고 경력자인 경우가 가장 선호되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력과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업들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온 또는 아주 기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원자라도 뽑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올려주신 많은 어떤 질문사항, 그다음에 이번 이제 행사를 참여하게 된 동기들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전공자인데요, 보안 쪽은 잘 몰라요. 저는 비전공자인데요, 뭐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직군의 경력자인데요, 경력 전환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또는 뭐 경력 전환을 원하시던 아니면 경력 단절이 되셨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던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혹시 보안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관련된 강좌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렇게 수업만 듣는 거 가지고는 내가 보안에 정말 관심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경진대회 출전이라든가 꼭 수상은 아니더라도 참가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진대회 참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이제 개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이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다음 그 기본적인 공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도 한번 하시고 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셨을 때 이제 이력서도 쓰시고 이제 회사에다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회사라는 게 보안 전문 회사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한정적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모든 회사에 IT 팀이 있는 것처럼 모든 IT 팀에는 거의 보안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보안에 관심이 있고 보안에 취업하고 싶은데 그 대상은 모든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이버상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가장 접점에 서 계시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대학생들을 대신해서 여기 계신 패널리스트 분들께 혹시 질문하고자 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좀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마음대로 추측해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제가 대학생으로 빙의돼서 한번 질문을 해드리면, 네. 물론 이제 보안도 좋고 AI도 좋고 빅데이터도 다 좋은데 이제 삶의 질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보안을 하면 내가 뭐 한 늦게까지 어떤 보안 사태를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야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52시간 주 52시간을 보장되는지, 그다음에 보안회사라도 이제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보안 쪽 취업에 관심 있는 이제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조금 더 나를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팁 정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윤혜정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일반 기업에서 그 삶의 질 관련해서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는 진짜 하드하게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이 벌써 뭐 한 20, 30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다음날 굉장히 일찍 출근하고 이게 좀 일반적이었었고, 가정과
회사를 좀 양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 52시간제 뭐 시행된 이후로 거의 철저하게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업무를 그 정시에 딱 끝내고 또 퇴근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다른 일들을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네. 네. 좀 더 어필할 수 예, 있을까? 예. 자소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전공자, 전공자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일단 채용을 하고 나서 신입의 경우에는 기본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바로 현업에 투입하지 않고 기업 안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면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노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라든지 훈련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해주고 어떤 동기에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진솔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안혜연 소장님, 그 정말 무수한 그 네. 인터뷰를 보셨을 것 같으세요. 네. 네. 글쎄요, 업체에 있는 동안 뭐 수없이 많은 신입사원들을 뽑아도 보고, 이력서도 보고, 또 뽑힌 직원들하고 이제 처음에 일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조금, 자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남의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뎁스만 더 들어가면, 내 생각이 뭔지 없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이 뽑을 때 여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그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에 있는 답들에 대한 그 암기력이 좀 그렇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네이버 답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뎁스만 가면, 이제 자기 생각이 나오는데, 여학생들은 워낙 철저히 준비를 해와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의 질문이 가도 여전히 네이버 답이 나와서, 저 친구 진짜 뭐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그런 어떤 남의 얘기로 돼 있는 풀에서 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왜 하고 싶은지, 왜 잘할 수 있는지, 이 나만의 답을 좀 준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어필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네이버에서 대답하는 것과 스스로 자기 의견대로 얘기하는 걸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본인의 생각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좀 정말 솔직하게 남의 답이 아니라 내 답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같은 그 이력서를 봤을 때 요즘 대학생들 스펙 쌓기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들 있잖아요. 정말 이런 스펙 쌓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까 윤혜정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실제적으로 보안 기술에 대한 어떤 클래스를 했다, 뭐 어떤 거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별로 업무에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는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말로 그냥 스펙으로 한 줄 넣기 위해서 하는 네.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만약에 정보보안 분야로 취업을 하면 내가 정보보안 분야에 어떤 걸 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나머지 이렇게 밑에 깔리는 기본 스펙 같은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점수의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여기서 그 말씀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김정희 연구위원님,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보안 업계에서는 키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너무나 유명하지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는 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키사가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역시나 키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키사의 취업 공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얘기도 좀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희 이제 키사는 민간 영역에 어떤 사이버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출 사고들이 있었을 때 민간과 협업을 해서 그런 사고들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인터넷상 또는 통신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지원하는 파트와 또 이제 얼마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또 이제 활용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고에 대해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스스로가 우리들의 그 사이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일 텐데요. 정보보호 기업들을 또 지원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진흥을 지원하는 기능도 역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역기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통신망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국가에서 발생한 그 어떤 사고들이 다른 국가로 빠르게 전파되고 그러니까 전이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이버 공간에 그런 역기능을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든다던가 또는 그런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글로벌 영역에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국제 협력과 글로벌 협력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렸듯이 저희 키사의 업무들의 상당수는 지금 오늘 이 컨퍼런스 행사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전공자들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 영역 내에서도 저희 역시도 기술자가 그렇게 많은 조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그런 예를 들어서 법이라던가 경영, 경제, 저희 외교도 전공한 그런 그 직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공간상의 역기능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 종종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그런 저희 같은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냐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연간 한 300여 개의 공공기관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된 좀 그 채용 과정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NCSC 기반의 어떤 직무 능력 평가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게 교육 과정이든 자격증이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러한 영역에 그런 퀄리피케이션들이 있다면 저희 이제 키사 같은 조직에 들어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그 공공기관에 더 맞는 사람, 그냥 사기업에 맞는 사람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있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일이나 업의 특성상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영역에서의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던가 정보보호 업무는 대부분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조율하고 생각과 관점을 조율하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끈기라던가 용기라는 부분들도 강조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52시간을 얘기해 주신 그 민간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공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과 같이 민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은 특히나 보안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공공 쪽의 그 업의 특성상 그런 조율과 그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리기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국가적으로 그 민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나 좀 책임감들이 좀 강조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패널 토의도 30분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시간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패널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한 2가지 정도만 골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과거 IT 기업에 다니다가 아이 양육하고 재취업 희망하는 주부의 경우 나이가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취업 전략을 잡는 게 도움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 처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빼고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혜연 소장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경력 복귀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IT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IT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실제 경력이 단절됐다가 복귀하신 분들하고 실제 단절이 안 되신 분들하고 연봉 차이가 안 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술 분야, 특히 IT 분야에서는 내 어떤 경력,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퀄리티, 일의 양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됐다 안 됐다 이거 가지고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특히 나이 가지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용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하시는데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로 복귀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조금 정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안을 안 했지만 보안 분야로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AI가 그때는 없었지만 AI 쪽으로 해보고 싶다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정하셔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시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또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경력 복귀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셔서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떤 일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경험해 보시면 조금 판단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분야를 정하시면 그 분야에서 아까 신입사원과 똑같이 근데 IT 업체에서 이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가 나올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면 저는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혹시 윤혜정 이사님, 지금 질문자처럼 아이 양육하고 경력 단절되셨다가 다시 재취업을 인터파크에 하려고 해요. 네네. 어떤 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오히려 과거에 IT 업체에 계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을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업할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 수 있는데 지금 뭐 IT, 뭐 개발이라든지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 사람을 그러니까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어떤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지를 확실하게 좀 정하고 그 관련해서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뭐 교육 코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이수를 하고 좀 준비를 할지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준비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패널 분들께 한 번씩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제가 이제 지금 경단녀 이런 말이 좀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대학생들한테 내가 만약에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난 지금 사이버 보안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공부를 하겠다라는 말씀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정희 연구원님 먼저. 예. 실은 저 역시도 이제 정보보안 전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정보보안이라는 전공 자체는 따로 없었었고, 이제 저 역시도 전산과 이제 시스템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제가 보안이랑 연이 닿았던 건 그거였습니다. 수업을 딱 하나를 들었어요. 정보보안 개론이라는 수업을 하나를 들으면서 해당 교수님과 당시에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관련된 어떤 페이퍼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제가 보안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가지고 당시에 그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이제 입사를 할 수 있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전 등록해 주실 때에 그 남겨주신 메시지들을 보니까 그 비전공자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으로 생각을 모두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싶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좋습니다. 하나의 걸개라도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자격증이든 아니면 저희 정보보호와 관련된 트렌드건 뭐라도 초기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라도 하나라도 시작하는 게 첫 발자국을 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 말씀. 네. 제가 뭐 한 20여 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에 있으면서 그 많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하던 말이 있는데요. 네. 정보보안은 어떤 한 카테고리로 보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IT 분야 중에서도 네트워크도 있고 서버도 있고 뭐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정보보안은 정보보안이라는 말 하나로 커버하기에 너무 많은 분야. 그러니까 IT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모든 분야에 보안을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문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뭐 이커머스 보안, 클라우드 보안. 그러니까 모든 IT 상황이 신기술이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가, 새로운 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보안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게 보안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각 분야가 기술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뎁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행사에서 과연 보안에 어떤 업무들이 어떤 분야들이 있고 그중에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 하면 그 분야를 이렇게 뎁스 있게 들어가서 얼마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쉽게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기술에 대해서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기술이 아니라 어떤 관리적인 컨설팅 분야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학생들한테는 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관리적인 분야의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여서 딱히 엄청난 뎁스 있는 컴퓨터 전공이 아니어도 관리적인 보안 쪽은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정보보안이라는 거를 너무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그 안을 좀 이렇게 세분해서 보시면서 그중에 나한테 맞는 거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했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윤혜정 이사님과 임유진 교수님은 다시 자리 마련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북아시아 지역 마케팅 총괄하는 웬팅 치오 디렉터의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Hi everyone. It's coming to the end of the session, and I hope that you'll find today's conversation and sharing informative and inspiring. Back in September 2019, we launched our very first Women in Cyber event in Korea. And here we come for our second version. The pandemic does not slow us down, as we want to continue to share those female leaders' stories with you to inspire you during your career development journey. As mentioned today, cybersecurity world is still wide.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Career development is a journey of learning with a growth mindset. Therefore, a few recommendations also from my side. So first of all, try a new thing. Say yes to what you want, even if it scares you a little bit. Secondary, fight through the difficult and be resilient. Last but not least, believe in yourself, as everyone is unique. Once again, I want to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oday's session and today's sponsor and the female leader.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the third session of A Woman in Cyber. Stay safe. 제가 급한 마음에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이것으로 제2회 위민 인 사이버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중 여러분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겨주신 분은 누가 되실까요? 만약 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행사 후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서 그분께 한번 메시지를 남겨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도 어느 세미나에서 뵙게 된 너무 멋진 강연자분께 메일을 드린 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10년째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한 쌍의 멘토와 멘티가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2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2회 위민 인 사이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